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기조차 두렵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관계가 끝났을 수도 있고, 평생을 바친 일이 의미를 잃었을 수도 있으며, 그토록 확신했던 자신의 모습이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만 같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은 고독감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칼 융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가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무너짐, 이 혼돈, 이 고통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언가 새롭고 진정한 것이 시작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말입니다. 윤근 인간의 삶을 하나의 거대한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단순히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완성해가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부드럽거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때로는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여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가면을 쓰게 됩니다. 좋은 딸이나 아들이 되기 위한 가면, 성공한 직장인이 되기 위한 가면,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한 가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가면들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 가면들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 가면 뒤에 진짜 나는 과연 누구일까 하고요. 융은 이런 순간을 인생의 정고라고 표현했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른 그 시간, 우리는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모든 성취와 관계와 역할들이 진정한 나를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진짜 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이 떠오를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흔들림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무너짐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재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둠 속으로 내려가야만 우리는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옛 선조들도 이와 비슷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요. 봄이 오기 전에는 가장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한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이치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영혼의 깊은 진실이기도 합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혼돈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진정한 성장은 고통을 거쳐서 옵니다. 융은 연금술의 이미지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융은 이것을 단순한 물질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에 대한 은유로 보았습니다. 연금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나이 그래도, 즉 검게 됨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분해되고 부패하고 죽어가는 단계입니다. 보기에는 끔찍하고 절망적이지만 연금술사들은 이 단계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분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착했던 정체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관계나 신념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의 시작이라고요. 씨앗이 싹을 틀려면 먼저 껍질이 깨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자아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자아가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너짐, 그 혼돈,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마침내 진짜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융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 바로 무의식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식적인 마음만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그 의식의 세계만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융은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깊은 무의식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의식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정하거나 억압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측면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감정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욕망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림자를 피하려고 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것만 보려고 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것은 없는 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부정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해진다고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더욱 커지고 왜곡된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와 우리 삶을 무너뜨린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혹시 이렇게 해서 온 것은 아닐까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진실이 마침내 표면으로 떠올라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수년 동안 불행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버텨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억압되었던 진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는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정해온 그 어두운 부분들을 마침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키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속에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엄청난 에너지와 창조성, 그리고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 보이려고 억눌렀던 분노 속에는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 보일까봐 숨겼던 슬픔 속에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부끄러워했던 욕망 속에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건강한 자기애가 들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부정하는 대신 인정하고 억압하는 대신 이해하고 싸우는 대신 대화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척하는 반쪽짜리 인간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빛은 어둠을 부정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둠을 품음으로써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전체성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분만이 아니라 나쁜 부분도, 강한 부분만이 아니라 약한 부분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모두 우리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을까요? 융은 우리에게 꿈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무시하거나 억압한 것들이 밤에는 꿈으로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상하고 불안한 경험을 합니다. 쫓기거나 추락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공격당하는 꿈을 꿉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꿈을 그냥 악몽이라고 치부하고 빨리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꿈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꿈은 우리가 회피하는 문제를 직면하게 합니다. 꿈은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한 중년 여성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녀는 평생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욕구는 뒤로 하고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반복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낯선 도시에서 혼자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외로웠지만 꿈이 반복되면서 그 도시가 점점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혼자서 박물관을 둘러보고 혼자서 길을 걸으며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정의해왔고 이제는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녀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조금씩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갔을 때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자신을 더 잘 돌볼수록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융은 또한 동시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가진 일치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그와 관련된 책을 발견한다거나 오랫동안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온다거나 꿈에서 본 상징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우주가 혹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우리 삶이 큰 변화의 시기에 있을 때 이런 동시성의 경험이 더 자주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인이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혼란 속에서도 이상하게 의미 있는 우연들이 일어났나요? 필요한 순간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났다거나, 절망적일 때 우연히 위로가 되는 글을 읽게 되었다거나,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기회가 나타났다거나요.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의 더 깊은 자아가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런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직관과 상징과 의미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논리가 아닌 직관이, 계획이 아닌 흐름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융의 가르침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얕은 낙관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말합니다. 어둠을 부정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불편함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안전지대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흔히 고통을 빨리 없애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슬프면 빨리 기분을 전환하라고 하고, 화나면 빨리 진정하라고 하고, 불안하면 빨리 잊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태도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들에는 모두 이유가 있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우리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온전히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중요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빨리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들과 함께 앉아보세요.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는지 느껴보세요. 융은 이것을 적극적 상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이미지나 감정과 능동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피하려 하지 말고 상상 속에서 그 두려움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색깔이고 어떤 형태인가요? 그리고 그것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니? 왜 여기 있니?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니?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면 놀라운 통찰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실은 여러분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분노가 사실은 정의를 위한 외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슬픔이 사실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서는 깊은 감정적 에너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한은 억압된 감정 에너지가 무의식에 쌓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을 풀어내는 것, 즉
한풀이는 바로 융기 말하는 그림자의 통합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변화시키는 과정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노래나 춤, 예술을 통해 한을 풀어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억눌린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융도 비슷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예술과 창조성이 무의식과 소통하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융 자신도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며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만다라라는 원형의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내면을 통합해 갔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종이에 무언가를 그려보세요. 의도를 가지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려보세요. 어떤 색깔이 끌리나요? 어떤 형태가 나타나나요? 혹은 글을 써보세요. 일기가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떠오르는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창조적인 행위를 통해 여러분의 무의식이 의식으로 떠오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면의 작업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집세를 내야 하고 직장을 찾아야 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꿈을 분석하고 그림을 그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것은 매우 정당한 질문입니다. 융은 결코 현실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면의 작업과 외면의 행동이 함께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가 내면을 먼저 정리하지 않고 외면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상사와 갈등이 있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깁니다. 하지만 새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상사와 갈등하고 동료들과 마찰이 생깁니다. 또 옮깁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융은 말합니다. 외부 상황만 바꾸고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어쩌면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 투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외부 환경을 바꿔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외부 세계에 투사합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경멸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욕심에 분노합니다. 자신의 창조성을 억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창조성을 질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그림자를 외부에 투사하고 그것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문제는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투사를 거두어 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외부 세계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경험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가 새로운 각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외부의 위기를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그것을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보세요. 이 위기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 상황이 여러분의 어떤 내면의 패턴을 드러내고 있나요? 이 고통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치유하라고 요구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행동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동은 맹목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자기 이해에서 나오는 의식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자기, 즉 셀프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가장 깊고 중심적인 부분으로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입니다. 자아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면 자기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 우리가 되어가야 할 완전한 존재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결국 자아가 자기와 만나는 과정입니다. 작고 제한된 자아가 점점 더 큰 자기를 발견하고 그것과 일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신과의 만남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안의 신성을 만나는 것과 같다고요. 이것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지만 동시에 그 위대함 앞에서 우리의 작은 자아는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의 작은 자아가 우리가 만들어온 정체성이 자기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서 해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작은 컵에 담겨 있던 물이 광활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무너질 때 진정한 진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정체성이 해체될 때 새로운 자기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확실함을 견디는 것을 배우세요. 융은 이것을 부정적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답을 모르는 상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성급하게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빨리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을 때 그것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은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참지 못하고 씨앗을 땅에서 꺼내 확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싹은 결코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에서도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자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마세요. 자연의 리듬을 신뢰하세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이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때가 되면 새로운 것이 탄생할 것입니다. 융근 또한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이미지와 패턴입니다. 영웅, 현자, 어머니,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원형들은 신화와 동화, 종교와 예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측면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의 신화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영웅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는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포함됩니다. 모든 신화에서 영웅은 편안한 집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괴물과 싸우고 어둠을 통과하고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련을 통해 영웅은 성장하고 보물을 얻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련은 여러분의 영웅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넘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킬 연금술의 도가니입니다. 신화 속 영웅들처럼 여러분도 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 귀중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전통 이야기들도 이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바리대기는 버림받은 공주로 시작하지만 고난의 여정을 거쳐 생명을 구하는 시인이 됩니다. 흥부는 가난과 학대를 견디지만 그의 착한 마음이 결국 복을 가져옵니다. 이 이야기들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이유는 그것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변장입니다. 어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융의 통찰을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과 정직해지세요. 더 이상 완벽한 척, 강한 척,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슬프면 슬프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두렵면 두렵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적어도 자신에게만큼은 완전히 정직하세요.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꿈을 기록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꿈을 노트에 적으세요.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들을 읽으며 패턴을 찾아보세요. 반복되는 이미지나 상황이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셋째,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세요. 적극적 상상을 연습하세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하세요.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이 있다면 그것과 대화해보세요. 왜 여기 있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니? 귀를 기울이고 답을 기다리세요. 넷째, 창조적인 표현을 찾으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거나, 춤을 추거나, 무엇이든 여러분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동시성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의미 있는 우연들을 알아차리세요. 그것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무시하지 말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여섯째, 인내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신뢰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윤군 집단 무의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더 깊은 무의식의 층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전체의 일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 여러분이 겪는 투쟁, 여러분이 추구하는 의미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신화와 종교와 예술에 담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이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세요. 옛 이야기를 읽으세요. 신화를 공부하세요. 예술을 감상하세요. 거기서 여러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윤근 심리치료에서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혼자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깊이 그 안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 특히 훈련된 전문가의 눈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청하는 것을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용기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윤근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아침에 시작한 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겪는 이유는 전반부의 가치관으로 후반부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성취와 성공, 외부 세계에서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른 질문을 요구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향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전반부에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낡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린다는 것이 파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근 초월적 기능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립하는 것들을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좋음 아니면 나쁜 빛 아니면 어둠이라고요.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둘 다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둘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강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드러워야 할까요? 융은 말합니다. 둘 다여야 한다고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부드러울 수 있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부드러운 사람은 필요할 때 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독립적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타인과 연결되어야 할까요? 둘 다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혼자 설 수 있으면서도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립하는 것들을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목표입니다. 일방적이고 편향된 존재가 아니라 균형 잡히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균형입니다. 때로는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중심을 찾고, 때로는 다른 쪽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끊임없는 춤과 같습니다. 한국의 태극 문양을 생각해 보세요. 음과 양이 서로를 품고 돌면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완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하는 전체성의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무너짐이 어떤 새로운 통합을 위한 것일까요? 어떤 대립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너무 오랫동안 한쪽만 살아왔나요? 너무 이성적이어서 감성을 잃었거나 너무 감성적이어서 이성을 잃었나요? 너무 타인을 돌보느라 자신을 잃었거나 너무 자신만 챙기느라 연결을 잃었나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꿈을 잃었거나 너무 꿈만 꾸느라 현실을 잃었나요? 지금의 위기는 여러분에게 균형을 되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융은 또한 그림자가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황금 그림자, 즉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한 긍정적인 자질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지 못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겸손이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빛나는 면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윤근 말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어둠뿐만 아니라 빛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황금 그림자를 억압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 표현되지 못한 창조성이, 아직 발휘되지 못한 재능이, 아직 빛나지 못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지는 않나요? 지금의 무너짐이 바로 그것을 드러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50년을 살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착한 딸, 헌신적인 아내, 완벽한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그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살렸다고요. 그것이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해 주었다고요.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상실이, 무너짐이 우리를 진정한 삶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집착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융은 이것을 에나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결국 그 반대로 전환된다는 원리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새벽을 낳고, 가장 깊은 절망이 희망을 낳고, 가장 큰 상실이 발견을 낳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빛이 오고 있음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세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융의 가르침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과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변화를 선택하는 용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용기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무엇에 대한 신뢰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치유의 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끄는 자기에 대한 신뢰입니다. 삶의 과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융은 종교적인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종교는 제도화된 종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인 것, 신성한 것과의 연결,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은 신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주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연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우리가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느낌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융은 의미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그 고통은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의 도구가 됩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항복하고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자비를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진정성을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게 됨으로써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봄으로써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요. 의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희생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생존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에 파괴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성장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쓰고 싶으신가요? 이 장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융의 마지막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개성화가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진정성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가면을 벗을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상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말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가짜 완벽함의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한 불완전함의 공동체가요. 서로의 빛만 보여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어둠도 나눌 수 있는 관계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도 무너지는 느낌을 받고 있고 길을 잃은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고립되어 이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짐은 가벼워집니다. 한국에는 정의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서는 깊은 인간적 유대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우리는 이 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고통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투쟁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나눌 때 그것을 경청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어 주세요. 때로는 해결책이 아니라 현존이 답이 아니라 동행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융은 치료자와 환자가 함께 무의식의 여정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치료자가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들입니다. 서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융의 개성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되어가는 중입니다.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해진다면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경험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더 깊이 갈 수 있고 더 넓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세요. 오래된 것이 무너지는 것은 새로운 것이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낡은 자아가 죽는 것은 진정한 자기가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가 아니라 빛이 탄생하는 자궁이라고요.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촉매라고요.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재탄생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을 전체로 이끄는 자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세요. 그 과정을 신뢰하세요. 때로는 무너지는 것이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무너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약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로부터 진정한 힘이 자라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껍질을 깨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신뢰하세요. 봄은 오고 있습니다. 새벽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의 새로운 생명은 이미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태어날 때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빛나는 부분도, 어두운 부분도, 강한 부분도, 약한 부분도 모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밝은 빛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둠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밝은 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한 걸음씩, 하루씩, 숨 한 번씩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용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체입니다. 단지 그것을 아직 완전히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찾는 사람은 반드시 찾게 됩니다.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희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아무리 길을 잃었어도, 아무리 무너졌어도 우리 안에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그 희망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